고슴도치 딜레마. 가까울수록 아픈 인간관계의 비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가정폭력의 80%가 가족 간에 발생하고 직장 내 갈등의 70%는 친한 동료 사이에서 터집니다.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큰 상처를 줄까요?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 잔혹한 인간관계의 진실을 하나의 우화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사랑할수록 아프고 어떻게 하면 덜 아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독한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숲속에서 고슴도치 무리가 얼어 죽어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몸을 맞대고 체온을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를 찔러댑니다. 아픈 고슴도치들이 멀어지면 다시 추위에 떨게 됩니다. 가까이 가면 아프고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를 덜 찌르면서도 어느 정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애매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고독을 견디지 못해 타인을 찾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결점과 약점이 상처가 된다. 정말 우리 인간관계와 똑같지 않나요? 가까워지고 싶지만 동시에 상처받기도 두려운 이 모순적인 감정 말입니다. 연인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 초기엔 24시간 붙어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의 사소한 습관이 거슬리기 시작해요. 양치질 소리, 코 고는 소리, 문 닫는 방식까지 사랑했던 모든 것이 짜증의 원인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친밀함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워질수록 기대치가 높아지고 실망도 커지거든요. 상대방이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동시에 나만의 공간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면 동료들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친밀감을 쌓아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 경계가 무너집니다.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고 업무상 갈등이 개인적 감정과 얽히게 됩니다. 친한 사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라는 기대가 친한 사이인데 왜 이럴까? 라는 배신감으로 바뀝니다. 가족 관계는 어떨까요?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동시에 가장 낯선 말들이 오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아라는 면죄부 아래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간섭하고 자식은 독립하고 싶지만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이 모순적 감정이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내죠. 왜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플까?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거나 상처받을 때 우리 뇌는 실제로 신체적 고통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무릎을 다쳤을 때와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처음 만날 때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그 호르몬이 나중에는 배신감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신뢰가 클수록 배신의 충격도 커지는 이유죠. 우리가 관계에서 보이는 패턴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결정됩니다. 부모가 일관되게 사랑해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불안정했던 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떤 이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고 어떤 이는 아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즉, 어떤 사람은 고슴도치의 가시가 더 날카롭고 어떤 사람은 추위를 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만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한국인만큼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도 드뭅니다.
정 때문에 못 헤어져. 정이 떨어졌어. 이런 말들 자주 하시죠? 정이 있으면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정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배신감이 서양인들보다 훨씬 깊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I need my space.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이런 말이 쉽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자고 하면 우리 사이에 뭔 거리야? 라는 반응이 나오죠. 스마트폰이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멀리 있어도 24시간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상처도 생겼습니다. 일식당했을 때의 기분, 내 게시물에만 좋아요를 안 눌러줄 때의 서운함, 단체 채팅에서 나만 빠뜨렸을 때의 소외감. 예전 고슴도치들은 물리적 가시만 걱정하면 됐는데 지금 우리는 디지털 가시까지 피해야 합니다. 더 복잡해진 거죠. 그리고 세대별로도 다릅니다. 2030 세대는 혼술, 혼밥을 즐기며 개인 공간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이 밥 먹어야 정이 든다며 더 끈끈한 관계를 원하죠.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퇴근 후 개인 시간을 갖겠다고 하면 선배는 요즘 애들은 정이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고슴도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슴도치 딜레마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줄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거리감을 조절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감정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24시간 룰입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는 24시간 후에 다시 대화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더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경계는 벽이 아니라 정원의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서로를 보호하면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가꿀 수 있게 해주죠. 두 번째로 기대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를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70% 정도 통하면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많은 실망이 줄어들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건드리면 안 되는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피해가세요. 마치 고슴도치가 서로의 가시를 없애려 하지 않고 피하는 것처럼요. 소통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나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껴라고 표현해 보세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관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요즘 너무 멀어진 것 같지 않아? 우리한테 맞는 적당한 거리가 뭘까? 이런 대화가 실제로는 더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교양이라고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져야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독서를 하든 산책을 하든 취미 활동을 하든 내면을 충실히 채우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립된 존재라며 다소 비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뻘되는 니체는 다른 해답을 제시했어요. 강한 개인이 되어 의존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프로이트는 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안에 상반된 욕망들,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자유롭고 싶고 의존하고 싶으면서도 독립적이고 싶은 이런 내적 갈등이 관계의 어려움을 만든다고 봤어요. 즉,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순된 욕망들인 셈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는
멋진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나눠 관계라는 거예요. 상대를 내가 이용할 대상이 아닌 존중해야 할 독립적 인격체로 보는 것이죠. 이게 고슴도치 딜레마 해결의 핵심입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가시가 있고 추위를 느끼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고슴도치 딜레마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어요. 항상 조금씩 가시에 찔리고 때로는 추위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시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고슴도치이고 누군가도 당신의 고슴도치입니다. 서로 찌르고 찔리면서도 외롭지 않은 거리, 아프지만 따뜻한 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예술이에요. 때로는 물러나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가시가 덜 돋아요. 화가 날 땐 일단 멈추고 거리를 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까움과 멀어짐을 반복하면서 서로에게 맞는 거리를 찾아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고슴도치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당신들만의 적절한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삶의 균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노을빛 산책이었습니다.